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사는 다양한 감정들 중에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 바로 재미라고 하죠. 간단한 예로 아이들을 보면 재미있다고 느낀 것은 계속 또 반복해서 다시 해주길 원하는데요. 즐거워서, 행복해서, 좋아서. 그 기분이 끝나질 않길 바라는 원초적이고 단순한 본능이라는 거죠. 영화를 볼 때도 이거 꽤 재미있다 하게 되는 작품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도 다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생기는 서운함이라고 해요. 끝나지 않았으면 싶은 노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도 있을 테고요. 공연 끝에 앙코르를 외치는 건 역시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끝에서 보는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9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전에 우린 마주쳤지. 서로 알아봤어. 운명이란 말도 필요 없어. 우리는 어렴풋한 얘기지. 지나버린 믿기 힘든 말투지. 하지만 너 나의 100%
9월 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보드카 레인의 100%였습니다. 9015님, 저한텐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이 술술 잘 풀리던, 그래서 설레고 재미가 있었던 날. 잠들기 전 푸른밤까지 완벽한 하루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완벽한 하루였다라고 하면은 왠지 오늘 하루가 가지 않았으면,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이 조금만 더 일어났으면 싶으실 텐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마무리 잘 하시고, 좀 징크스처럼 푸른 밤을 들으시면서 푸른밤 들었던 날 다음 날도 기분이 좋길 그렇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7200님, 어제가 그랬죠. 샤이니 콘서트 다녀왔거든요. 주말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럼 종현 DJ가 피곤해서 쓰러졌겠죠? 즐거웠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토일 3일간 샤이니 콘서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즐겁게 공연을 마무리하고 또 월요일이 되어서 푸른밤으로 왔는데, 오늘 하루 푹 쉬다가 푸른밤 왔거든요. 제 목소리가 혹시 좀 평소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조금은 잠기거나 쉰 목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한 3일 정도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죄송하고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연 오셨던 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공연하면서 되게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언제 이렇게 해볼까라는 얘기를 우리들끼리 나누면서 같이 무대 서는 사람들끼리도 언제 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좀 뭐랄까 극한의 무대를 경험하겠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젊을 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몇 번 안 남았을걸,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상처럼 재밌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분위기에서 뭔가 좋은 일이 쭉 계속되고 막 그런 재밌는 것들은 계속해서 다시 느끼고 싶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아기들은 똑같은 거 계속 우르르 깎고 계속 해줘도 계속 웃잖아요. 비슷한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반복되는 걸 좀 지겨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즐거움을 계속 느끼고 싶은 욕구는 똑같으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끝나가는 걸 느낄 때마다 참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근데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건 진짜 두고두고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뭔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봤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른 예술작품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거에 또 맛이 있죠. 반복해서 보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월요 북클럽 열리고요. 라이너스 담요 연진씨, 하상욱 시인 함께 하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우, 양준모, 옥주연, 전미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 초대합니다. 샤 롯데 시어터에서 10월 3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9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으로 준비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나우라는 아티스트의 Bad Blood라는 곡입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된 그런 아티스트인데 이 곡 자체는 앨범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8월 달에 나온 앨범이더라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보컬리스트고, 그리고 곡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뉘앙스가 제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듣는 PBR&B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좀 몽환적인 분위기와 조금은 다크한 느낌들, 좀 그런 색채를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곡을 좀 듣는데 야광빛이 좀 나는 그런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두울 때 더욱더 이제 빛이 난다라는 그런 뉘앙스? 어두울 때 들으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밤에 들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나우의 Bad Blood 듣겠습니다. You're a holiday, a glass of ocean slipping down my throat and landing on my hopes. I'm dreaming of the maps, no hidden grids, I'm fleeing. I worship you like holy days, lying on my back, seeing clouds and rays, drinking lime and bitter from my lemonade. White horses every time won't do. Choose not to remember. Fly away, counting days. I'm hiding from you. Ooh. I'm thinking it's the no, that isn't. I'm thinking it's the bad. I'm thinking it's the no, that isn't. I'm thinking it's the bad. I choose for the rain not to fall, exposing us all on you. I lose. Don't tell me I'm cuckoo, I know, and it's mad we were close. Oh, I choose. My head's now afloat, but my heart's drowning both of you. I lose. Don't tell me I'm cuc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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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koo. It's the I'm
네, 나우의 Bad Blood 듣고 왔습니다. 3032님, 뭔가 신기한 노래네요. 약간 취할 것 같기도 하고 푸른밤하고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좋지 않아요? 너무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김채리님, 쫑디가 야광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도입부에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PBR&B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이제 악기의 구성들이 되게 입체적인 악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상 악기들이 주가 되지만 이제 어떤 물론 건반으로 연주를 하죠. 대부분 건반으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소리의 변화 같은 거는 컴퓨터 안에서 변화를 많이 하니까 이런 상당히 입체적인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색채를 가진 음악 악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장르들을 잘 섞어 놓은 그런 멋진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정님, 오늘 처음으로 도로 주행을 나갔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뭔가 실감이 나질 않아서 계속 손에 힘을 주고 운전대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얼른 면허 따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완벽한 점수로 면허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안 바뀌지 않았죠? 지금도 똑같죠? 바뀐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7365님, 개강해서 학교 갔다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혼자 자취방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종현 DJ 목소리 들으니 나른해지고 그러는 게 곧 잠들 것 같아요. 하루 열심히 살고 피곤해서 스륵 잠드는 이런 기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푹 쉬어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잘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인가요? 어떤 목소리려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졸린 목소리일 것 같아요. 제가. 그죠? 5621님, 콘서트는 종현 DJ가 있는데 왜 제가 다 힘들까요? 목도 제대로 쉬고 팔다리도 다 뭉치고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서 몇 시간 못 자고 학교 가서 그런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때 오히려 잠 못 자는 거 알죠? 그래도 푸른밤 들으며 자려고 노력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눈 감고 푹 주무십시오. 예. 눈 감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잠들지 않나? 피곤하면. 8525님, 종현 DJ 콘서트에서 녹은 초콜릿 잘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내내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지예요. 목소리를 잃은 동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콘서트 보러 오셨군요. 많은 분들 후기 보내주고 계셔갖고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조금은 변했죠. 지금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052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내일 저희 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를 봐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는데 벌써 하기 싫어요. 쫑디는 좋겠어요. 언어 잘해서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또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어, 물론 언어를 좋아하긴 했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문과를 좋아했고 즐겨 했었는데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점수는 또 아니었어요. 김소희님,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해 보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독학이라는 거 은근 집중도 잘 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독학이 또 그런 매력이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혼자만의 취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언어 같은 부분은 이제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화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부딪히며 경험하는 게 있어서
독학을 하시면서 좀 많이 배우시고 일단 그 다음에 좀 회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진짜 순식간에 팍 들 수 있는데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이어도 일본어로 대화 나누면서 공부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이승열의 나라, 정관민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이 딜고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들이온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한 집계 사이트에서 발표한 SNS 통계에 따르면요, 일교차가 심한 데일수록 고민을 적어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하죠.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요, 바람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타인의 마음에 자꾸 기대고 싶어진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 시간은 어떠신가요? 푸른밤 고민상담소 오디오북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하상욱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책으로, 책 속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시간, 오디오북클럽 푸른밤의 고민상담사죠.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푸른밤의 반고정 게스트 반고, 하상욱 시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뭐 연진 씨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뵀고요. 네. 그리고 콘서트장에서도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정말 또 반하고 반했고요. 네. 신곡 너무 좋아서 아이고. 지금 컴백 엄청 기다려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럿이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잘 만들어서 또 나와야겠죠. 저 시인님은 어찌 네. 지내셨어요? 얼마 만에 오신 거죠? 꽤 됐네요. 벌써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시간 빠릅니다. 그런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창 못생겼을 때 나왔으니까. 네, 지금은 좀 못생긴 건 괜찮으시고요. 그때 전성기 때는 좀 지났어요. 전성기는 살짝 지난 지금 그렇군요. 상태라서. 네. 3041님. 와, 하상욱 시인이다. 진짜다. 화요일마다 커피소년이랑 고영배 씨가 너무 얘기를 자주 해서 몇 주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하상욱 시인님의 어떤 임팩트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또 화요일날 찾아가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로 한동안 화요일 날 많이 왔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커피소년과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연락도 가끔 주고받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동갑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늘 또 월요일날 찾아주셨습니다. 네. 북클럽. 월요 북클럽. 네. 책과 또 관련이 깊으신 하상욱 시인님 아니십니까? 네, 제가 뭐 그 직업이니까 네네. 네,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시를 아직도 잘 팔고 계시는 거죠? 요즘에는 뭐 전성기 때도 지나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전성기가 좀 지났네요. 전성기가 한 6개월 전에 있었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려가고 네네. 있기 때문에 원래 그때보다는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생이라는 건 책 나온 지도 좀 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하나 소개해 주시죠. 1215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하상욱 시인님 나온다고 하셔서 반갑게 들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주 나오시진 않지만 푸른밤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소 같은 재치 있는 입담 기대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몇 마디 하시는 걸로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시인님 엄청 재밌으세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 푸른밤이 저를 참 잘 섭외를 한다는 느낌이 있는 게 네네. 제가 한 2번, 3번 연속으로 출연을 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급격히 없어져요. 하락하나요? 또 상승 곡선까지 그렇죠. 또 하락세로. 네,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딱 한 4, 5개월 주기로 이 정도에 가끔씩 한번 나오면은 네. 이게 그 뭔가 웅측된 게 있어요. 그릇이 제가- 차 있을 때 나오게 된다. 한 3주 되면은 재미가 확 없더라고요. 제가 자체 평가도 아주 냉철하게 그럼요. 내리시는 그런 분이네요. 아까 종윤 씨는 그 본인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잔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저는 제 목소리 듣고 많이 자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나온 그 라디오나 그런 걸 다시 그런 듣기 것들을 다시 혹은- 듣기로 뭐 한 10번, 20번씩 들을 때도 있고. 그럼 혹시 반성되거나 더 막 웃겼어야 되는데 이런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세요? 아니 제가 더 웃겼어야 되는 데까지 그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도방정 떨었을까 아니면 여기선 좀 오도방정을 떨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체크를 하면서 또 네. 이제 스스로에 대한 배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 4개월 동안 반성하고 또 프로그램 나와서 또 반성거리 만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차분한 그렇죠. 그런 코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지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네. 방송하고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북클럽이라고 해서 무겁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들으면서 왔는데 네네. 저번 주 걸 들으면서 왔어요. 네. 또 이제 저도 이제 또 그 사전 또 연구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던데요. 이거. 그래요. 맞아요. 네네. 재밌습니다. 너무 고민도 재밌었습니다. 좀 해결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2473님.
안 그래도 하상욱 씨 나오면 꼭 물어봐야겠다 했었는데요. 시를 쓰는 것보다 노래가 좋다라고 하셨던데 진짠가요? 정규 앨범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요즘 오늘도 이제 다른 요일에 출연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요일에 나를 부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금요일을 대비해서 노래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라이브 코너. 금요일은 또 라이브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다가 나를 라이브 코너에까지 부르지 않을까 싶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코너는 안 부릅니다. 그럼 더 이상 노래 연습을 안 하는 걸로? 실제로 제가 모 방송에서 자작곡 그렇죠. 네네. 같이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하상욱 씨님 자작곡 좋아요. 그때 네.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네. 그게 이제 묵혀놨던 노래인데 예. 이 프로에 나와서 했죠. 그래서 홍대강 씨가 불렀어요. 네. 사실 하상욱 씨님의 곡이 네. 좋아요. 아유. 그리고 가사가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후벼 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네. 네. 요소요소에 숨어있기 때문에 네. 역시 시인이라는 이름. 근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노래를 한 3곡 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사가 참 좋다, 공감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게 노래로 이렇게 멜로디가 있으면 별로 안 듣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가사는 참 좋은데 노래를 들으셨나요? 하면 가사는 읽었어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 사람마다 음악을 접하는 예술을 접하는 그러니까요. 형태가 다양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39님 거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요즘 밤마다 잠들기 전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하상욱 시인의 시집을 읽고 있는 푸른밤 애청자예요. 피자와 맥주를 묶어 피맥이 유행이라는데 저는 시맥을 추천합니다. 감수성 대폭발 최고네요. 라고 하셨어요. 시맥 좋네요. 네. 시를 읽으면서 맥주를 하는 거군요. 어디는 이거 시맥 말고 북맥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책을 책과 읽으면서. 맥해서 북맥이라는 단어를 제가 맞아요. 들어봤는데 시맥은 처음 들어보네요. 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시집을 읽을 때 함께하면 좋은 어떤 음료요? 네. 글쎄요. 알로에 주스? 알로에. 왜 굳이? 왜냐면 좀 알로에 주스 좀 야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야한가. 너무 섹시하죠. 식감이 조금 너무 섹시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섹시한 음료가 어울리니까. 그렇군요. 저는 전혀 왜 섹시한지 모르겠어요. 식감이 좀 저도 알갱이가 있고 그냥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기계적으로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식감이 좀 알갱이가 있고 네. 또 알로에 마사지가 그렇죠,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피부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네. 건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알로에 주스.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연지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하루키의 영향 때문인지 위스키 가끔 또 라임도 딱딱 맞아서 하루키 위스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위스키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 몇 잔까지 가능한가요? 아주 그냥 한 방울씩 혀만 살짝 적시면서 잠을 깨는 용도. 그러네요. 화끈화끈하게. 네. 네네. 위스키에 집중을 할 때는 몇 잔 안 될 거고 네. 또 그 책에 집중을 하면 몇 잔 안 되겠네요. 모금이 못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위스키 세니까. 위스키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밤입니다. 제가 위스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자, 월요 북클럽 고민 상담 코너죠. 예, 도착한 고민 사연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도움이 될 만한 책도 한 권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고민 사연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연진 씨가 알려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죠. 노리플라이와 정준일의 Where is Love 듣겠습니다. Where is love? 쏟아지는 사람들, 거리에 물든 불빛들, 모두 어딜 바삐 걷는지. Where is love? 준 맘을 기대어 서로를 향해 움츠린 그것마저 아름다운 것. 나만 혼자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yeah. 지루한 영화를 봐도 뻔한 노래를 들어도 그대와 함께면 다 좋은 걸 꿈꾸듯 달콤한 말로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안아줄 때 마음을 전하는 사랑 곁을 지켜준 사람과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것 Where is love 멀리 가지 않아도 애써 찾지 않아도 언제나 늘 가까이 있는 것 불어오던 봄바람처럼 늘 내 지루한 영화를 봐도 뻔한 노래를 들어도 너와 함께면 다 좋은 걸 헤어짐은 늘 아쉽고 항상 보고 싶어 너랑 있으면 시간은 늘 멈춰가 사랑 언제나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걸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 따사로운 웃음에 그저 바라보게 돼 그대와 함께면 꿈꾸듯 달콤한 말로 말하지 않아도 돼 걸어왔던 모습 그대로 사랑 언제나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항상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 있는 것 사랑 곁에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것 Where is love? 놀이플라이와 정준일이 함께한 Where is Love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의 이야기죠. 연진 씨가 소개해 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선배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잔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입사한 지 넉 달 조금 넘었는데요.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진 저는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애인 줄 몰랐거든요.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사무실이라는 환경 자체도 어색하겠다. 몇 달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적응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메뉴 고를 때 팀장님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가격 상관없이 저 먹고 싶은 걸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출근한 지 열흘쯤 지났을까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메뉴판만 보지 말고 분위기도 좀 보고 시켜. 가격도 제일 비싸고 조리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는 걸로만 쏙쏙 골라 시킨다면서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시는데 아유 그제서야 싶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도 3차 가자는 차장님 말씀에 네! 대답했다가 아유 가만히 있어야 집에 가지 대답은 왜 하냐고 한 소리 들은 적도 있고 또 회식 자리에서 야자타임 비슷한 걸 했었는데요. 세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대학 다닐 때처럼 했다가 선배한테 끌려 나갈 뻔한 적도 있고 농담을 진담으로 받는다거나 진담을 농담으로 받는 일은 허다하고요.
선배들이 저만 보면 제발 어디 가서 눈치 좀 사오라고 하시는데 하실 분 계신가요? 눈칫밥 먹으며 살다 보면 저절로 눈치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이 눈치라는 거 그냥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네, 눈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라는 네. 와이님의 이야기였죠. 네. 저런. 두 분은 어떠세요? 눈치. 본인이 판단하기에 좀 있다 없다. 저는 눈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눈치를 많이 눈치를 본다. 많이 봐요, 저는. 봐서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다. 신경을 쓰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다. 그렇군요. 정도. 네.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랬냐면 전 정말 눈치 없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학교 때는 그래서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눈치가 자연스럽게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눈치를 억지로 보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좀 고쳐 나간 스타일인 것 같고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주위를. 네. 맞아요. 네, 분위기 엄청 파악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들이 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쌓이다 보면은 이제 피부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로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타고나는 부분들 많잖아요. 눈치라는 거. 그 눈치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눈치가 있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눈치가 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타고난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예쁨을 잘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쁨을 잘 받는 그 성격의 성향의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눈치가 이제 빠른 거죠. 눈치에 어떤 탁월한 감이 있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경험으로서도 조금씩 생기긴 하는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눈치가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려서 아마 나중에 눈치가 조금 생겨도 네. 예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 나오긴 할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캐릭터가 잡힌 이후에 언제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깨부수게 되고 막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직했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그 세상 속에 내가 가잖아요. 그때는 내가 난 저번 같은 캐릭터는 하지 말아야지. 예, 라는 생각 때문에. 첫인상. 예, 그 첫인상을 내가 저번처럼 하지 않겠어. 그것 때문에 이제 캐릭터가 확 바뀌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이야기 좀 쉬운 걸로 표현을 하자면 전학이 있을 수 있죠. 전학도 있을 수 있고. 전학 갈 때 네. 학생분들은 아직 뭐 맞아요.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못 하셨을 테니 네. 전학을 가면서 이제 캐릭터를 좀 바꾸려고 맞아요.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4924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눈치란 과연 어느 정도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눈치가 빨라서 선배들이 뭘 시키기도 전에 싹싹 해놓는 편인데 그걸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건 또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눈치를 보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눈치가 있으신 분이면 네. 그 정도도 조절할 수 조절하실 어느 수 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조절이 잠깐 잘 안 되시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그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오거든요. 워낙 네.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뻐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고 하니까 다 맞춰주기는 너무 어렵고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김채은님은 눈치가 너무 빨라도 힘들어요. 사람 파악이 빨라지고 선입견이 쉽게 생겨버려서 누굴 대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눈치가 별로 안 빠른 편인 것 같거든요. 되게 좀 마이웨이가 심한 편이어서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눈치를 좀 보는 게 그래도 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저도 눈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봐서 뭐 예전에 이런 뭐 글도 한번 남겼던 네네. 것 같아요. 뭐 눈치 보고 살기는 싫다면서 네. 눈치 보지 않으면 눈치 좋네. 뭐 이런 글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라는 게 되게 너무나 상황마다 다르고
또 나와 남의 어떤 상황마다 내가 또 판단 기준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참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민하고 매일 그 눈치를 위한 눈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정말 매일 이렇게 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오해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참 그게 사실은 회사 업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업무이기도 하죠. 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니까 그렇죠.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책 소개를 받아볼까요? 와이님을 위해서 연진 씨가 책을 골라오셨죠? 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꿈속에서 만나요라는 책 중에서 어시스턴트라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네네. 이거 들어보시면 신입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글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어시스턴트는 선생님이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만두를 사전 양해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선생님을 방문해온 여자 손님이 단지 미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무실에 들여보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차를 끓일 때 선생님에게 재탕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은 처음 끓인 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글쎄요 이런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선생님보다 많은 급료를 받는다거나 선생님보다 안락한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명함에 함부로 사장이라는 글자를 인쇄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나는 영원히 어시스턴트가 될 생각을 버렸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꿈속에서 만나요 라는 소설 중에 어시스턴트라는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걸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글에서는 어시스턴트가 이러면 안 돼라는 걸 되게 좀 코믹하게 네. 재밌는 예들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줬는데 신입사원이라는 그런 어시스턴트나 신입사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견디고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신분인 것 같아요. 시기라는 것이 참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신입사원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런 글이라도 있으면 참 사연자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눈치도 눈치지만 그냥 몰라서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 신입사원이라는 신분도 서서히 지나갈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씩 배워가는 그냥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조금씩 경험을 하시면서 시간이 흐르면 본인도 분명히 경험에서 오는 어떠한 내공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영님, 사회생활은 눈치랑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센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연지 씨 말처럼 하루하루 겪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이불 속에서 발차기 하고 싶을 정도로 창피할지도 몰라요. 글쎄요, 그게 뭐 꼭 나아진 거인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가면 서글플 때도 사실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내가 나아진 건가? 이게 예전에는 정말 내가 순수했는데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치 보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눈치 보는 어떤 그런 감 같은 게 네. 이렇게 올라오면 분명히 내 삶이 편해지는 건 있어요. 네, 그건 확실해요. 물론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입과 뭔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알면 그걸 시도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름답게 간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5014님, 후배가 눈치 있길 바란다면 선배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눈치가 있길 바라지만 말고 이럴 땐 이렇게 하자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모든 선배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네.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도 그 선배가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네. 그게 참 공포감이 밀려오기도 하네요. 가르쳐주는 그 방식의 차이도 사실은 네. 굉장히 여기서 핵심적인 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문자 사연에서는 선배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가르쳐 맞아요. 주셨을지. 네. 그리고 참
뭐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또 선배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네. 후배에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좀 이게 또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 선배 눈치도 없이 왜 그래?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나도 아는데 진짜 눈치 진짜 없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0066님 눈치가 늘긴 늘더라고요. 혼나면 야단 맞으면 한 소리 들으면 크크. 눈치는 봐야 느는 것 같아요. 우프다. 그러게요. 저 눈치는 봐야 가운데 이 사연대로 하면 눈치는 가로 열고 혼나 가로 닫고 혼나 봐야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면서 배워가고 눈치 보고 그랬었던 거니까 사실 눈치보다는 몰라서 혼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인생에서 사회생활에서 경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책에 담긴 이야기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월요북클럽 라이너스 담요 은진씨, 하상욱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월요북클럽의 코너 속 코너죠. 수백 가지의 답을 품고 있는 해답의 책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하상욱 씨는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 혹시 해답의 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술을 아예 끊은 지가 2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가끔 이제 맥주를 보면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네. 이걸 다시 마셔도 될런지 안 될런지. 어떤 굳이 전혀 안 마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음주 상태에서 그 지적임이나 예. 얼굴책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까봐. 정말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딱 단절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좀 고민인가요, 그게? 네, 왜냐면 제가 특히나 여름이나 이럴 때 제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유럽 축구 같은 걸 보면서 예. 그 맥주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취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축구도 안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축구도 2년 동안 끊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마셔도 될런지 안 될런지. 그래, 한번 고민이네요. 해답의 책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펼쳐주시면 됩니다. 바로. 뭐라고 나왔나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침착해라. 끝인가요? 이 끝인데요? 예. 침착해라. 침착하게 계속 있어라 이건가요? 침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이 눈앞에 있어도 예, 침착해라. 침착해. 침착해. 저희 주위에서 이렇게 SNS 때문에 술 끊었다는 분은 처음 보거든요.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저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뭐 끊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면 끊는 게 필요하니까. 아무튼 뭐 침착하면 된다는 걸 오늘 배웠네요. 알겠습니다. 네, SNS 하실 때도 만약에 취하더라도 침착하게 SNS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침착하라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자, 사연 하나씩 이제 만나볼까요? 7738님. 회사에서 실세인 선배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마음 같아선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고 싶은데 굽히고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맡겠다고 하네요. 더 화가 나는데 되는 데까지 싸워볼까요? 아니면 괜히 힘 빼지 말고 숙이고 들어갈까요? 해답의 책 펼쳐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오. 싸울 계획. 얘도 모르죠. 어떻게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슬쩍 다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계획을. 싸우고 이직하게 되는. 이직 계획. 새로운 계획. 이직 계획 아닌가요? 또 모릅니다. 하지만 7738님의 또 인생이 또 달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바이긴 한데 아무튼 쉽게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도 본인 생각하기에 또 나의 삶에 대한 어떠한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또 추천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맡겠다고 굳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이런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사실 가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이걸 굽히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 스텝이 그럼요.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숙이고 들어가면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작정을 하신 분한테 숙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엎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든 좀 상황이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7738님의 또 고민이 또 깊다라는 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어쨌든 새로운 어떤 계획을 또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정은님께서 지금 단체 톡방에서 회식 얘기를 하는 중인데요. 이 시간에 양식파와 한식파가 갈려서 팽팽하게 접전 중이에요. 저는 양식이 매우 당기는데 어떻게 해야 남은 사람들이 양식을 선택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고민이 전략적인. 전략적인 상당히. 펼치겠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제가 오늘요. 제가 오늘 딱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양식이에요. 오늘 고기가 되게 좋게 나올 거예요. 스테이크가 되게 좋게 나올 거라고. 직감을 또 필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네요. 양식과 직감 좀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뭔가 이제 돌려서 어떻게든 꿰내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직감을 좀 믿고 달려가시라고. 저도 지금 갑자기 순간적인 고민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오늘 야식을 먹을 겁니다. 식단 조절 중인데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찾아왔어요. 지금 치킨을 먹을지 중국 음식을 먹을지 고민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큰 화두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펼쳐드려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근사치의 답은 중국 음식 중에서 닭으로 만든 깐풍기나 있잖아. 대단한 걸요. 깐풍기가 은근히 그 치킨 맛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깐풍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이 아닐까. 생각지 못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굳이 펼치지 않아. 중국 쪽으로 가겠습니다. 깐풍기를 시키고 또 이제 면류를 하나 더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네요. 역시 라디오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네요. 네. 이윤미님, 고백받았을 당시에는 크게 호감이 가지 않아서 찾는데 계속 생각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그 사람만 생각나는데 어쩌죠? 연락을 해볼까요? 이게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래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근데 이거는 정답인 게 이런 상황에선 정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거절을 표했는데 다시 마음을 표하는 거. 나의 마음에도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상당한 슬픔을 줬잖아요. 상당한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처음에 크게 호감이 가지 않았던 그 상황을 자꾸 돌이키면서 마음 정리를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 해도.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셨던 어떤 그 과거가 있으니 상당한 노력으로 마음을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든지. 근데 저는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 사연이요. 6020님께서 주말 약속이 취소됐는데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알려야 할까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약속도 없는데 데이트 안 하면 분명 싸울 것 같거든요. 그냥 조용히 약속 있는 척 할까요? 어떡하죠? 열어주세요. 연진 씨. 알겠습니다.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뭐 네. 약속 있는 척이나 뭐.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상황에 맞는 그게 절묘하죠. 아니 상황이 딱 이렇게 좋은 네. 답이라고는 못 드리겠는데 네. 상황이 되게 딱 맞는 그런 대답들이 오네요. 일단 알리지 말라 취소된 걸. 글쎄요. 글쎄요. 근데 저는 해답의 책을 네. 그렇게 글쎄요. 오늘은 해답의 책이 해답을 준다기보다는 고민을 더 심화시키네요. 대단한데요. 이 정도의 네. 심한. 이야, 이거는 고민의 책인데 오늘은. 뭐 성급하게 알리지 말라. 이것도 왜냐면 약속이 또 다시 바로 잡힐 수가 있고 네. 아직 주말이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 성급하게 대답을 하긴 좀 그렇긴 해도 취소가 되면 취소가 전날에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해줘야죠. 뭐 금요일쯤 됐을 때는 취소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또 약속이 취소가 되면 다음날 또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모릅니다. 네. 이미 약속을 잡아놔서. 예, 이미 그분도 나의 여자친구도 그렇죠.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간. 그런데 너무 이게 배은망덕한 이 고민인데 왜 내 여자친구는 약속이 있을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아하. 맞아. 예, 본인의 어떤 그러네요. 뭔가 연애 생활에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너무 성급한 판단을 그래요, 내리고 그래요. 계시네. 금요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니까요. 금요일까지 기다려 딱 말했는데, 아 진짜 나 내일 누구누구 만났는데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너무나도 나 여자친구를 너무 나만 모르는 걸로 착각하지 않았나. 반대로 애가 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갑자기 그럼요.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유담님, 진짜 저한테 큰 잘못을 한 나쁜 사람이 자꾸 사과하게 해달라고 용서받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네요. 매번 화내면서 거절하기도 지치고 또 그렇다고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다. 야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는 정말 복잡하죠. 사람 관계라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라. 어떤 쪽이 되었든 뭐 적극적인 좀 리액션이 필요할 때다.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다면 그의 번호를 삭제 혹은 차단 혹은 나의 번호를 변경 후 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번호를? 예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네. 거죠. 아니면 그래 해야죠. 예예. 막상 사과를 막상 받으면 근데 네. 보통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막 너무 기분 나쁘고 하다가도 막상 네. 와서 내 눈앞에서 사과하면은 그냥 마음 풀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자꾸 헤어지자는 말이 버릇처럼 자꾸 되는 거는 꼭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이게 또 연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기 싫은 상태라면 네. 조금은 뒤끝 남은 네. 어떤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만날 때마다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스트레스 계속 풀고 그 친구한테 화 계속 내고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그 친구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저는 지금 보니까 네. 그래 헤어지자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친구는 그렇게 꼬독하면 헤어지자고. 남자친구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아 지금 사연 헷갈리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아.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남자친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계속 왜 나랑 다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라는 느낌을 지금 사연을 받았는데. 헷갈리셨어요. 아, 바로 다음 사연을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네, 네, 네. 3052님인데 이분이 남자친구가 욱하면 자꾸 저한테 헤어지자고 해요. 아이고 진짜 제가 지금 이걸 해가지고 왜 저 두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 때마다 진심이 아닌 거 아니까 제가 다독다독 달래고 넘겼는데 아유 이제는 못 참겠어요. 버릇도 고칠 겸 헤어지자고 하면 아 그래 헤어져 해버릴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아 이거 참는 게 연인 좋은 것 관계인가요? 같은데. 다른 대안들도 모색해라. 아 이거 너무 절묘한 거 아닌가요? 그냥 막 답을 야. 피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그래 헤어져. 어떻게 생각? 앞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예. 그렇게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갑자기 왜 윗사연을? 이전에 했던 사연이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균형을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까 이 사연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하시더니 이번엔 이 사연 얘기할 때 좀 이제 또 윗사연으로 다시 넘어가시네요. 이 전 사연으로. 저는 아까도 잠깐 제가 헷갈려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렇다면 한번 그래 헤어지자
라고 해보는 것도 왜냐면 남자친구는 욱하면 계속 저한테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한번 맞불 작전을 놓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냥 이렇게 그 연애 감정 싸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런 방법 또한 필요해 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야, 사람에 따라 참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헤어지자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전 정 떨어져서 못 만날 것 같거든요. 점점 정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저는 근데 헤어지자고 계속 하는 남자친구랑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는 말을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거 다 참고 넘겼는데 이제 진짜 못 봐주겠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세게 말하고 헤어지자는 말까지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무서운데요? 저도 그럴 거예요. 더 만약에 무섭네요. 헤어지자고 계속 얘기하면 진짜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그래요. 아 그래? 미안 내가 항상 약자야. 어쨌든 헤어지자고 버릇처럼 말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네. 진심이 아니면 헤어지자는 말은 쉽사리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마이클 부블레와 리즈 위더스푼이 함께한 Something Stupid 듣겠습니다. I stand in line til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it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and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hrough. And then I think I'll wait til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o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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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클 부블레와 리즈 위더스푼의 Something Stupid 듣고 왔습니다. 라이너 세담님, 연진 씨 그리고 하상욱 씨 두 분과 함께 월요 북클럽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연 하나 더 만나볼까요?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입니다. 하상욱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힙합을 했으면 21세기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을 거야. 가수냐고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제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편이거든요. 뭘 한번 시작했다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는 그런 강한 남자.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고 사는 빛나는 남자. 네, 그게 바로 접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지만 큰 목소리와 자신감 하나로 부반장을 몇 번이나 했었고요. 대학 입학해서도 1학년 과대표를 맡았습니다. 선배들이 누가 할래? 물으시는데 다들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죠. 과대표의 성격도 당돌해서 선배님, 교수님들과도 쉽게 친해졌는데요. 그걸 보고 설친다, 나댄다, 뒷담화하는 애들이 은근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귀등으로도 안 듣고 넘겼죠. 그러다 졸업하고 곧장 취직해서 일 다닌 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얼마 전 선배 하나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적당히 나대, 적당히. 아유, 지 혼자 잘나다 어디 선배 앞에서 새 죽여 짜증내기에 어깨 힘 안 빼? 저는 몰랐는데 제가 너무 자신감 넘치게 할 말 다 하면서 사무실을 멋대로 헤집고 다니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선배 말고도 몇 명이나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대로 충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인생을 굉장히 멋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자신감도 넘치면 독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 걸까요?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K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읽었어요. 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읽은 사람이라고요. 네. 이거 저는 약간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를 항상 안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류의 위험을 항상 안고 계신 류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맞아요. 네네. 네, 사실은 그런 분들은 맞아요. 이렇게 당차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뭔가 주도해 나가는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공간에 항상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세상에 내가 이제 새로운 신입생으로서 딱 발을 디딜 때 그 순간에 이제 갈등을 항상 만들기가 좀 이제 발생할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첫 번째 사연과 좀 비슷한 어떤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눈치에 대한 부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그렇죠. 분위기를 읽는 어떠한 그런 센스가 조금은 신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런 자신감 물론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시작할 때부터 벌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힙합을 했으면 21세기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럼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힙합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힙합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벌써 이런 자신감과 지금 이 상황에서 힙합을 딱 시작했다. 네. 힙합 아니면 정말 이제 그러네요. 갈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욱 더 절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힙합을 시작하시면은 제2의 디스전 사태가 벌어질 그런 확률이 크네요. 또 이제 많은 이게 또 다른 그 래퍼들 자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또 이분의 어떠한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자신감만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또 이런 자신감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당참이 저도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눈치는 좀 생겼을지 몰라도 이때 이런 당당한 모습, 약간 좀 이렇게 구설수가 생기더라도 당당한 모습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있었는데. 저도 그래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네요. 재기발랄한 모습들. 그렇죠. 재기발랄함이라는 게 사실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네요. 6901님께서 저랑 비슷한 분이시네요. 저도 그래서 선배들한테 크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한테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선배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항상 어떠한 무리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뭐 사람도 뭐 어차피 다 동물이잖아요. 결국에는 동물들도 사실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은 서열이지만 또 사람은 약간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서열 같은 게 있잖아요. 감정적인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에 어떤 엮여 있는 것들, 얽히고 설킨 것들, 그런 것들 파악하는 능력들은 사실은
배워도 끝이 없는 거기도 해요. 맞아요. 연습해도 끝이 없고. 그래요. 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쟤는 너무 튀어 뭐 이런 이야기. 사실 튀어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렇죠. 좀 튀는 미움 이건 또 뭘까요? 튀는 미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내가 튀지 않는 사람인데 누군가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처음에 내가 굉장히 호감형으로 다가올 때는 좋다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형태로 누군가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그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보기에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튀는 모습들이 사실 이런 회사 생활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어떤 불편함으로 실제로 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튀는 사람들은 뭔가 주위 관찰을 조금 덜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눈치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냥 뭔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관찰인 것 같아요. 주변인들 관찰. 맞아요. 관찰을 안 하고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경우에 좀 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돌려 표현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뭐랄까 일부러 괴롭히거나 그런 것도 싫고요. 네. 좀 그것보다 좀 약자처럼 보이려고 약한 척하고 네네네. 막 되게 다 같이 힘든데 더 힘든 척하고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서 주목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무리 중에 항상 있거든요. 그런 사람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뭔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유형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맞아요. 힘들 때는 더 힘들려고 그러고 뭔가 더 기쁠 땐 나는 더 기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있어서 항상 내가 그거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는 더 느끼거나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고 묻어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맞아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저는 꼬집는 편입니다. 대놓고 그래서 와, 이런 하기 어렵잖아요. 대놓고 얘기해요. 관심 받고 싶니? 이렇게 관심 줄게. 지금 좀 가만히 있어줘.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근데 뭐 이것도 뭐 제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서 어쨌든 자 이제 하상욱 시인님이 가져온 글을 또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책을 뭐 골라오진 않았고요. 골라오진 못했고 그냥 이 사연을 사실은 저는 봤어요 아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냥 글로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직접 또 글 써주신 건가요? 네네. 나를 보여주려고 했네. 너를 보려 하기 전에. 또 짧게 하상욱 시인님 스타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사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 나를 막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성향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 내가 집단을 나의 성향을 가지고 내 성향이 왜냐하면 또 밝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들겠어 라고 먼저 이렇게 너무나 과격하게 그런 것들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단체 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단체 생활이라는 말이 꼭 부정적으로 많이 들리긴 하지만 단체가 생활하면 단체 생활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나와 함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한 번씩은 그 관찰하는 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해도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자기 말만 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연애할 때도 사실 얘기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 나를 보여주려 하기 전에 너를 먼저 보고 나를 들려주기 전에 너를 먼저 들어야 되는 그런 게 뭐 사회생활이나 연애나 인간관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나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적응해야 되는 곳에 나보다 먼저 적응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보다는 그 사람들을 먼저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했었는지 왜 어떻게 적응해서 이 지역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들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했던 말들을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먼저 그분들이. 내가 먼저 그들에게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줬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내가 좀 떨떠름하더라도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싫으면 진짜 이제부터 혼자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일해도 가능하다면 가능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게 좋으신 분들은 또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사연 여러 가지 만나봤죠. 0980님. 오늘 하상욱 씨님의 한마디 거의 솔로몬급이네요.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자주 오면 후회하세요. 자주 왜 자주 오라고 했지? 재미가 없어지나요? 이게 다음 주 되면은 벌써 이 느낌 싹 없어지고 한 3주쯤 되면은 이제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껴요. 제가 모니터를 해본 결과 한 3주쯤 되면 기운이 확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밤은 딱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그게 내가 푸른밤과 나와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게 진짜 저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왜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저의 단물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푸른밤에서 이제 이 코너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있네요. 연진 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월요 북클럽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기다리고 있죠. 푸른밤 종현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북클럽, 월요 북클럽 게시판에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자, 연진 씨는 오늘 좀 어떠셨나요? 하상욱 씨 오시니까 정말 안 그래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회사 생활 오래 하셨다고 그 얘기 확실히 경험자로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하상욱과 옥상 달빛의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몇 년간 반복했던 바쁜 아침을 보내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답답한 책상 앞에 앉아 시계를 보네. 아직도 멀었네. 어렵게 고른 점심을 먹고 견디기 힘든 졸음을 참고 몰래 아픔을 하다가 문득 핸드폰을 보다가 문득 지겹게 들었던 잔소리를 듣고 끝내지 못한 할 일을 열고 괜히 눈치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그게 웃음이 났어. 나도 모르게 너는 좋은 아이야. 우린 좋은 사이야. 놓칠 뻔했던 막차를 타고 앉을 뻔했던 자리를 뺏기고 내릴 사람을 찾다가 문득 깜빡 서서 졸다가 문득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고 몇 시간 자나 계산해보고 깨버린 잠을 정하다 문득 내일 걱정을 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그냥 웃음이 났어. 나도 모르게 너는 좋은 아이야. 우린 좋은 사이야. 좋은 일이 생겼어. 널 만나는 일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지난 주말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홀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목적지는 예전에도 한번 다녀온 적 있는 전주로. 같은 과 동기 둘과 함께 동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구와 나는 다리가 다쳐서 다른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뺄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예정에 없던 나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된 거다.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 기차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이 풍경이 꽤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작년 이맘때 남자친구와 단둘이 떠났던 늦여름의 기차 여행. 우리가 함께했던 여행의 목적지는 전주가 아닌 부산이었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인지 남자친구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이상해졌다. 기차를 타고 전주로 향하는 내내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 나누었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내년 이맘때면 우린 만난 지 1000일인데 그땐 어디 갈까?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그보다 우리 그때도 지금처럼 함께일까? 당연히 함께일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헤어져도 우린 아닐 거라고 믿었다. 싸우고 다투더라도 멀어지면 안 돼. 너는 늘 내 곁에 있어야 해. 너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별을 준비 중이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걸 알아버린 난 그를 붙잡아선 안 되는 거니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에 그 사람 먼저 떠올리는 내가 우리의 헤어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둘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건.
빠진 사람처럼 보일 뿐인데 난 어디로 넌 어디로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 날 두고 떠나간 널 두고 떠나간 서로를 그리다가 지쳐갈 때 눈물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다 달아갈 때 무지개 너머로 너 떠나가던 날 기억을 지우다가 지쳐갈 때 눈물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다 달아갈 때 난 어디로 넌 어디로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뜨거운 감자의 시소 이후에 들으신 곡입니다. 1109님, 다른 것도 아닌 이별을 준비한다는 건 참 불안한 일인 것 같아요. 떠나갈 사람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기분, 겪어본 사람은 알죠. 잘 이겨내시길. 저도 얼마 전에 헤어져서 그 마음 대충은 알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헤어짐이라는 거 뭐 당사자들만 아는 그런 슬픔이죠. 예. 이별을 준비하는 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이별을 준비한다라는 게. 저는 참 그래요. 사랑 얘기는 참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왔는지도 내가 모르고, 짧은 사연 하나만으로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린다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계시는 게 또 있다면 잘 선택을 하시고, 물론 어느 쪽이든 후회가 되시겠지만 본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736님, 오늘 지하철역 앞에서 파는 꽃이 너무 예뻐서 천일홍 한 다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즘 따라 많이 지치고 너무 힘들었는데 벽에 걸어놓은 꽃을 보고 누우니 행복한 밤이네요. 내가 나한테 하는 꽃 선물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천일홍 사셨다고요? 예쁘게 생겼네요. 제가 지금 사진을 검색해서 봤는데 예쁘고 좀 산딸기 같이 생긴 그런 꽃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하는 것도 참 좋죠. 꽃 선물. 꽃 예뻐요. 꽃 선물 받으면 기분도 좋고, 꽃 선물 한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심지어 그게 내가 나에게 한 거라니 좋네요. 4364님, 술 잘 못하는 편인데 갑자기 맥주가 당겨서 지금 혼술하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술 마시면 약간 업되는 기분, 그리고 살짝 멀게 들리는 라디오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중독되면 안 되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끔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혼자 술 마시는 거 좋다,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또 혼자 술 안 마신 지 조금 시간이 됐었거든요. 꽤 됐었거든요. 나 어제 회식을 했죠. 여럿이서 많이 마시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술도 마셨으니까 또 한동안은 술 안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혼술 좋죠? 요즘에 다들 많이 혼술하니까. 6055님,
푸른밤에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2주일 뒤면 2주간 유럽 여행을 떠나요. 짐을 쌀 시간이 없어서 오늘부터 생각나는 대로 담아두고 있는데 정신이 없네요. 차분하게 릴렉스하려고 일부러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쫑디 목소리 들으면 차분해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릴렉스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니. 예. 푸른밤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유럽도 가신다는 건데 가셔서도 혹시나 시간이 맞으면 요즘에는 다 인터넷 보급이 되어 있으니 그걸로도 찾아주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서 또 이야기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다녀오셔서라도 이야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버터플라이 박수정님 신청곡이고요.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에 들어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잊어버렸어 그 자리에 메워진 부드러운 너 나의 슬픔들도 다 잊어버렸어 그 자리에 채워진 너의 미소들 나는 널 위해 여기 있어 나의 꿈에 들어와 나는 널 바라보고 있어 나의 꿈에 들어와 나의 손을 잡고 다 잊어버려봐 다시는 오지 않을 아픈 날들을 나의 잠을 깨워 나의 꿈에 들어와 다시는 외로운 건 없는 꿈속에 나는 널 위해 여기 있어 나의 꿈에 들어와 나는 널 바라보고 있어 나의 꿈에 들어와 나의 얘기들을 들어봐 함께 있다고 느껴질 땐 날아갈 수 있어 날아갈 수 있어 나는 널 위해 여기 있어 나의 꿈에 들어와 나는 널 바라보고 있어 나의 꿈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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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캐스커의 여름밤입니다. 지난 31일에 발매된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가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그럴 수 있다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연약한 평화를 굳이 깨고 싶진 않아서 시간이 됐구나. 생각조차 못했는데 너무 빨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또 짧기만 한 밤은 이렇게도 잔인하게 또 새로운 아침 해를 아무렇지 않게 허락하겠지.
여름밤이 이제는 정말로 다 지나갔죠. 계절이 하나 끝나면 그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참 덥고 참 치열했던 지난 여름밤의 고민들은 이제 우리 마음의 흔적으로만 남겠죠. 오늘 끝곡 캐스커의 여름밤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그럴 수 있다고 가만히 고개 끄덕였어. 연약한 평화를 굳이 깨고 싶진 않아서 차가운 결심이 내 몸을 떠밀듯 밀려와 천천히 공기는 얼어 난 멀리 있구나. 마주 앉은 거리보다 어디서든 닿을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시간이 됐구나. 생각조차 못했는데 너무 빨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또 후회는 없냐고 웃으며 너에게 물었어. 무너진 마음을 애써 들키지는 않으려. 메마른 감정이 내 몸을 떠밀듯 불어와 천천히 세상은 말라붙어. 넌 멀리 있구나. 마주 앉은 거리보다 어디서든 닿을 수 있다.